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원가를 낮추는 게 사실 숙제고 낮추고 있지만 많이 더 낮춰야 되고, 그래서 낮추는 방법이야 자동화, 표준화, 어떤 수율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들 사람들이 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인데, 그런 거를 제가 되게 그럴싸하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런 멋진 계획을 할 수 있는 없는 문제지 계획이 그럴싸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그런 노력 중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품 특성상 완전 자동화는 어렵고요, 사실. 네. 그래서 공정 중에서 자동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화하고 또 표준화 할 수 있는 부분은 표준화하고, 예를 들면은 100개의 스큐에 들어가는 야채팩이 100가지 종류일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체감하기에 효용이 떨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표준화를 하는 방법, 그 접점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가격을 올리는 건데, 가격은 또 소비자들의 이제 저항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 햇반도 한 10수년간 적자였던 걸 알고 있거든요. 햇반에 대해서 수익성이 창출되는 그 트래블링 포인트는 식당에서 공깃밥 하나를 추가했을 때 1,000원, 2,000원을 받기 시작한 지점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원적인 소비가 있고 시장을 계속 커가면 그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가 이 정도 값어치가 있다고 효용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 가격을 지불함에 있어서 정당성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지금 사실 저희 베스트셀러 제품들은 대부분 적자입니다. 귀신같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직접 해먹어도 훨씬 효용이 좋다 아니다를 좀 신기할 정도로 뭔가를 계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 시장이 커나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의 노력과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어떤 체리피킹을 하든지 아니면 아직은 에듀케이션이 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과도기적인 증상이 나오는 것 같고, 회사 내부적으로는 원가적으로 열심히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이 그런 어떤 그 필요한 재료를 맛있는 레시피에 맞춰서 적절한 가격에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수용도가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수저 안 받기, 반찬 덜 받기 이런 것들을 디포트로 소비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는 있고, 그런 환경에 대한 감수성들이 특히나 요즘에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ESG라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무나 아니면 지속 가능성들을 위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기마트에서 왜 나는 그 충전재, 뽁뽁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주지 말라고 해도 왜 계속 넣느냐라고 하면, 실제 저희가 일선에서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매뉴얼화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라이더들이 오고 다양한 상품들이 오는데, 사실은 고객의 니즈, 이것도 앞서 이제 김종현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환경적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런 새로운 제안과 새로운 어떤 소비들을 충족시켜줄 만한 어떤 대응들은 가능한데, 아직은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저희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어떤 저항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 그러면 어떤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고민해야 될 테고,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충전재를 종이로 대체한다거나 이런 시도들도 했잖아요. 배달의 민족도 실제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소재를 썩는 재질로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대학교와 소재 개발 연구원들을 만나서 실제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어떤 데이터들을 고객을 게시를 하지 않아도 그런 민감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실제 배달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매뉴얼되지 않고 그런 개개인의 성향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데이터들을 조금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고도 접점이 맞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고 가야 될 방향이라고도 저희도 고민하고 준비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제 A라는 회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가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졌으니까 그 회사는 임금을 조금 주거나 사람을 줄여야 될 겁니다. 근데 우선 임금을 조금 줬습니다. 왜냐면 회사 잘 되거든요. 생산성은 떨어졌지만 회사 잘 되면 임금을 조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임금을 조금 주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회사를 나갑니다. 회사를 나가면 회사는 잘 되고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임금이 낮으니까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임금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산성은 낮은데 임금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는 망합니다. 사실은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이거 어떻게 풀 거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임금을 조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회사 나갈 거니까요. 저는 방법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루프를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사람이 줄고 자동화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면 그 산업을 떠나고요. 회사를 떠나고 그 나라를 떠납니다. 생산성이 높으면 거꾸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생산 높으면 월급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좋은 사람들 많이 옵니다. 좋은 사람들 많이 왔으니까 회사도 잘 됩니다. 사실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희한하게 앞에 거는 너무 슬픈 얘기고 뒤에 거는 너무 희망적 얘기잖아요. 무조건 생산성을 높이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거에 대한 고민인 거거든요. 저는 자동화 얘기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화가 돼서 생산성이 높아지든 아니면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하게 만들어서 생산성이 높아지든 무슨 수를 쓰든 생산성은 높아져야 이 좋은 세상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자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도 올 거고 뭐 다 올 겁니다. 그냥 생산성 낮잖아요. 다 나갈 겁니다. 근데 한국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월급을 못 주고 그러니까 사람은 떠나고 산업에서 떠나고 회사에서 떠나고 나라에서 떠나고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생산 높이는 작업을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나가서 잘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말씀을 원래 드리고 싶었는데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의 시장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시장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단순히 그런 도전만, 뱀이 이제 엉뚱한 도전도 했다라고 제가 사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웹툰을 만든다거나 이런 일들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음식을 주문해놓고 배달이 오는 이 시간 동안 음식을 기다리면서 볼 수 있는 컨텐츠 유형을 만들어보는 일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 있는 사진들, 음식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컨텐츠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고민하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가 푸드 영역, 특히나 이제 음식 배달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효용에서의 마켓 정도를 가장 먼저 고민을 하고요. 그 외에 주변부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폭들을 다양하게 실험해보는 일들을 꾸준히 해왔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내가 지켜야 될 시장들은 내가 만들어야 이 회사가 지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새로운 엉뚱한 시도, 어떻게 보면 왜 저 회사가 저런 일들을 하지라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또 다른 진보를 내딛는 어떤 걸음들을 놓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 시장에 대한 어프로치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외에 주변부에서 같이 플러스를 했을 때 더 좋은 어떤 경험들을 만들 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게 무수히 실패해 왔거든요. 무수히 실패해 왔지만 그 중에 또 어떤 효용들이나 임팩이 생기는 부분들은 좀 더 이발리에이션 해보는 이런 경험들로 회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배달의 민족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10대, 20대, 30대가 주요 소비층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40대, 50대를 넘어서 60대, 70대까지도 편하게 당연히 앱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양한 소비자층을 저희 앱에서 유인할 수 있고 그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당연히 고령층에 계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배달의 민족이 없을 때 어플리케이션이 없을 때는 음식을 어떻게 주문했냐고 하면 전화로 이렇게 다들 주문하셨잖아요. 그 시절 사실은 배달의 민족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나서 뭐 노령층 분들도 관계가 있으시지만 실제 음성을 못 쓰시는 청각장애인 분들이 예전에는 전화를 주문할 수 없었는데 배달의 민족이 생기고 나서 음식을 자유롭게 주문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고령층에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신체 기능들이 좀 저하되는 부분들에서 불편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음성으로 우리 집에 짜장면 배달해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네이버랑 같이 AI랑 같이 실험을 한 적도 있고 지금 이제 중단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챗GPT라든지 다양한 AI 아니면 음성 서비스 아니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방법의 기술적인 진보들은 꾸준히 있고 그런 것들을 앱 내에서 구현하는 것들을 계속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령층에 계신 분들 그리고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분들 시각장애인도 쓸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까지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 계층들이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지속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자율인 것 같습니다. 자율을 구현하는 방식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방식은 모르겠어요. 자유와 자율이 다르다 보니까 자율이라는 것을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습관은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평등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존재하는데 자율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해라 라는 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건인 순간 자율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나의 피어이고 항상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한 지위에서 그러니까 하이어키가 동일한 상태에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습관이라기보다는 저는 무조건 동일한 호칭과 동일한 그 대화 커뮤니케이션의 그 하이어키를 가져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님을 다 쓰고 있는데 뭐 님을 쓸 수도 있고 C를 쓸 때도 있고 그냥 뭐 이름만 부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겉으로 일어나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도 정말 똑같은 발언권과 똑같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라는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뭐 습관은 아니지만 제가 지향하는 바입니다.